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살짝 드릴까요? 자, 그 주말에 글 쓰신 것도 봤어요. 글 쓰신 거 봤는데 제가 따로 코멘트를 안 드린 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DB라고 부르죠. DB라고 부르는 게 결국 컴퓨터가 하는 일이 계산기잖아요. 계산기. 그럼 계산을 하고 난 결과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파일에 썼단 말이죠. 파일에 쓰거나 처음에는 뭐 도트 프린터 같은 거에다가, 또는 뭐 옛날 진공관 시절에는 정말 뭐 전구를 켜서 그런 데다가 값들을 저장했었는데, 얘는 일회적이잖아요. 프린팅 되고 나면 그 프린터를 결국 종이에 뽑아서 책장에 꽂아놓고 열어서 펼쳐서 보고 손으로 계산하고 뭐 추가하고 다시 기계에다가 계산할 걸 넣고 뭐 이런 작업을 했던 거죠, 예전에. 그러다가 이게 정형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주 빈번하게 저장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도 제일 먼저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돈이 계속 그 현금 출납에 대한 기록을 했을 텐데, 보통 시스템이 이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대규모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 뭐 그런 거였죠. 은행.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제일 올드한 시스템이 제일 먼저 바뀐 거예요. 은행. 그리고 항공. 사실 정부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그 정보화가 빨랐죠. 정보화가 빨라서 주민등록번호도 다 전산화시키고,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원래 손으로 써줬던 거 받아보신 분 여기 있어요? 약간 갈색 종이였어요. 여기 없죠. 우리 상진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없을 것 같네. 이런 거 상진님 계실 때 탁 이렇게. 왜냐면 저도 종이를 받았기 때문에. 80년대 아니 제가 마지막일 거예요. 2000년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된 게 200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그래서 얘를 동사무소에서 그 제가 이거는 제가 받지 않고 어머니 걸 본 건가? 옛날에 이렇게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름 써져 있고 그 뭐 직인 같은 거 찍혀 있고 약간 실링 되어 있는 그런 코팅된 종이 같은 거. 근데 그게 전산화됐어요. 그런 정보들, 예. 이런 정보들이 결국 빈번하게 같은 자료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파일에 쓰거나 프린팅해서 보기에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형화시킬 때 어, 고안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디 다른 원격지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곳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많이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 그 내용은 다르죠. 이름은 다 다르지만, 전 국민 이름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형태를 갖죠. 네, 동일한 형태를 갖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스킴이라고 해요. 스킴. 네. 그래서 스키마라는 표현으로 쓰고, 그 정형 데이터의 컬럼을 의미해요. 엑셀 컬럼. 엑셀 정리할 때 컬럼으로 정리하잖아요. 쭉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게 스킴이에요. 그럼 요거를 추출해서 파일에 쓰고 읽고를 굉장히 빠르게, 찾기 쉽게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명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달하는 것과 동시에 자료 구조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구조의 어떤 그 결과물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파일에 써요. 기본적인 파일에 쓰고, 코어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기본은 파일에 써요. 파일에 써야 돼요. 쓰는 게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런데 어, 테스트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파일에 쓰기 좀 필요 없는 상황, 임시 상황에서만 내가 코드 그냥 지금 시뮬레이터에서 돌려보고 있어. 그냥 이거 킬 때마다 다시 켜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 인메모리 DB를, 물론 꼭 그럴 때만큼은 아닌데, 인메모리 DB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일에 써야 하는데 그 정보가 주고받을 때 이 친구가 빈번하게 주고받아지고 메모리에서 해제될 일이 없어. 빈번하게 참조하는 값이야. 그런 친구들을 인메모리에 올려요. 코어 데이터에서의 인메모리 설정은 임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실제 라이브에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라이브 상황에서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 아마 규성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니었을까. 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반드시 메모리에서만 써야 하는. 그게 그 레디스 하나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요 하나가 이름이 정말 하나예요. 이거 개발하신 분이 한국 분이거든요. 하나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SAP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IT 서비스 분야, 저는 이쪽 분야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뭐 삼성 SS나 LG CNS 같은 회사들 그 IT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 주업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게 어떤 전자적 시스템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SAP가 되게 크거든요. 독일 회사인가 그래요, 이 친구들이. 근데 거기서 이 하나DB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나라 분인데 뭐 어디 교수님이었나, 하여튼 그런 시스템인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중에 좀 그래도 잘 만들어진 친구라서. 뭐 ERP 맞아요. ERP 회사에서 인수해서 이름이 아직도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후에 리브랜딩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이쪽이. 전 레디스는 많이 써요. 레디스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그리고 memcach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뭐가 느껴져요? memcachy. 캐시 서버예요. memcachy. 그리고 살짝 결이 다른데 카우치베이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뭐냐면 약간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카우치베이스에서 memcachy도 쓰고 레디스도 쓰고, 하나는 아마 라이센싱 때문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우치베이스는 그 밑단에 메모리 DB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 캐시 이런 거 공부할 때 캐시에 대한 개념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빈번한 접근과 사용이 있을 때 속도를 위해서 메모리에 상주시켜 놓는 걸 의미하고, 메모리에 상주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대규모 시스템에선. 그게 그냥 컴퓨터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준이 아니라 뭐 1테라바이트가 1테라까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아요. 예전에 쿠팡도 100기가짜리 레디스가 터져가지고 장애가 났었죠. 100기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사로도 수치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 100기가 정도? 뭐 맥스? 왜냐면 이게 메모리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어렵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건 단일 장비예요. 그러니까 100기가짜리 레디스 서버가 뭐 한 10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를 붙여가지고 테라바이트로 단위로 운영을 할 텐데, 메모리 DB는 요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 중에 빈번하게 액세스하는 데이터들 캐시에 올려놓는 거예요. 로그인 사용자의 사용 흐름을 보려면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막 접속하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거를 파일에 쓰기 시작하면은 용량도 크고 계속 바뀌는 값이라고 하면 메모리 DB를 쓰는 거죠. 누적해서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파일로 보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스탯 그냥 지금 어디에 있고 뭐 로그인 상태, 세션 관리 뭐 이런 거는 메모리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DB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드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비개발자분한테 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생경한 거예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카톡 가입해서 뭐 문자 인증 받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자료가 틱 튀어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죠. 그냥 카톡에서 왔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개발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뒷단에는 백엔드가 있고, 그리고 백엔드에서 DB를 호출해서 가져다가 보내준다. 내 컴퓨터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내 스마트폰에. 여기가 프론트엔드다. 그래서 저는 모바일 앱을 프론트엔드라고 봐요. 예전 조직을 구성할 때도 한 팀으로 생각했어요. 모바일 개발자와 웹 개발자를 한 팀으로 놓고, 거기는 이제 사용성이 되게 중요한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백엔드 쪽은 테스트가 꽤 중요해요. 백엔드는 테스트 실패는 곧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테스트 코드가 다 통과해야만 배포될 수 있는, 빈번한 배포보다는 신중한 배포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 일을 하고, 프론트엔드는 사실 장애 나면 다시 띄우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자기가 안 나게 해야겠지만, 사용자들의 어떤 빠른 반응,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다. 그럼 크리스마스에 딱 화면이 바뀌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바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날만 딱 써야지. 일주일 지나도 크리스마스 테마가 앱에 적용돼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네 일 안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일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프론트엔드 쪽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개발 프로세스 좀 다르다.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하다가 뒷단 얘기를 좀 다 키워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파일에 쓰다가 그 파일에 쓰던 게 빈번해지고 정형화돼서 스키마라는 게 나오고, 스키마로 인해서 빠르게 파일에 쓰면서 조회하면서 뭐 쓰기 읽기 같은 거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해 놓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게 DB가 나오기 전에는 각 프로그램들이 알아서 적당히 구문 분석해가지고 파일에 썼다 지웠다가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앱들이 아직도 많고, 병원 같은 데 간 병원 시스템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아직도 많죠.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것도 결국 그 안에 DB를 간단하게 구성해 놓는데, 그 DB는 이렇게 고급 기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병원 가면 되게 시스템 느린 병원들 있죠. 치과 가 보면 왜 화면이, 그런 치과는 화면도 나한테 안 보이나? 요즘 치과 가면은 되게 좋아졌던데. 내 진료 보는데 옆에 이렇게 모니터 떠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하고 막 이빨 사진하고 막 엄청 막 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요. 그거 잘 보면, 치과 가셔서요, 잘 보시면 그 데스크탑이 이렇게 보여요. 자리마다 데스크탑이 있고, 그게
카운터 같은 데 밑에 가면 본체가 있어요. 그 본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원격으로 접속하지 않고 거기는 망 안에다가 구성해요. 보통 병원, 그런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프로그램 파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그런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어쨌든 치과하면 자리마다 그 시스템이 연동돼야 되는 거잖아요. 배정만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는 1번 의자에 앉았고 이번에 2번 의자에 앉았는데 DB가 연동이 안 되면 그럼 여기에는 배정만이 있고 여기는 배정만이 없을 거잖아요. 그게 다 모든 자리마다 동일한 데이터를 보여주려면 어딘가 통합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게 꼭 뭐 인터넷 세상이나 클라우드나 어디 IDC 데이터 센터 같은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망 안에서는 어디엔가 있으면 된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과정에서의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음. 우리 코어 데이터 수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 예시를 들었는데 병원 데스크에 있는 공용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앉아 있는 치과 그 체어 의자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또 띄우려면 이쪽에도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모니터 선을 쭉 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작은 병원은 한 대로 뭐 모니터 여러 대 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각 자리마다 컴퓨터가 조금씩 들어 있어요. 조그만 게. 그럼 그 안에도 이거를 그냥 화면만 띄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저장해서 띄우고 당장에 지금 시스템의 어떤 뭐라고 할까? 사실 그 시스템은 그 개별 DB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 건데 우리는 모바일에서 넣는 걸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 거예요.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앱 개발 입장에서는 필수는 아닌데 간혹 이 인터넷 서버가 없이 그냥 내 스마트폰에서만 동작하는 앱들도 있고 그런 경우 무조건 DB를 안에다 만들어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격지에 있더라도 페이스북 같은 앱들도 켜보면 바로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캐시와 어떤 성능을 위해서 빠른 표시를 위해서 전에 불러왔던 친구를 저장해 놨다가 빠르게 띄워주는 것도 있다. 꼭 그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내 컴퓨터에 내 앱 안에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도 조그맣게 DB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들어있고 요게 백엔드랑 통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보내주면 그거를 내가 차곡차곡 내 로컬에다 쌓아놓거나 지우거나를 하는데 사용되는 게 코어 데이터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일단은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스토리지를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보면 여기 있죠. 스토리지에서 코어 데이터를 선택해서 DB를 추가한 거고 그렇게 해서 추가했더니 요런 파일 XC 코어 데이터 설 파일이 만들어졌고 요 파일 같이 생긴 친구는 XML이다 사실 폴더고 그 안에 XML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코드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에디터 모양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폴더 형태고 그 안에 보면 XML 형태로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엑셀로 치면 컬럼, 엑셀의 컬럼들의 정의가 되어 있다. 거기에 그리고 엑셀도 데이터 포맷 바꿀 수 있죠.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 통화 이런 거 누르면 뭐 달러 사인 뜨고 원화 표기되고 이러잖아요. 소수점도 뭐 이렇게 표시되고 숫자로 표현하는 셀이 있고 엑셀에서 엑셀 써보셨죠? 네. 엑셀에서 그렇게 표기되는 것처럼 그냥 빈 문서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얘는 문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코어 데이터 모델 파일을 앱이 가져가서 실행될 때 여기에 이런 내용들로 구조화되어 있구나. 그걸 그 클래스 파일도 만들어주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도 만들어서 샌드박스 내 앱의 폴더에 빈 문서함에다가 빈 문서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새 문서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빈 문서는 persistent container라는 걸로 생성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코어 데이터 노트라고 하는 persistent container로 이어지고 이 파일의 읽고 쓰고를 담당하는 컨텍스트라는 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파일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들어갈 놈 나갈 놈 줄 세우고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 이런 거 줄 세워서 데이터가 깨지지 않게 꼬이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가 컨텍스트다. 그래서 컨텍스트한테 쓰고 컨텍스트가 읽어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문 앞에 서서 persistent 컨테이너를 주물러서 파일에 써주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perform background task라고 하는 요 코드 블럭에는 클로저죠. escaping 클로저 managed context 여기도 전달하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들어가서 오래 걸리는 작업 막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컨텍스트에다 써져서 persistent 컨테이너에 저장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우리 겨우 뷰 작업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커밋을 다 안 했는데 요 코어 데이터는 요것만 해놓고 모델 매니저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에 대한 그 컨텍스트는 파일 자체를 읽고 쓰고를 담당하는 친구로서 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컨텍스트에다가 내가 만든 노트라고 하는 스킴 아까 엑셀 컬럼이라고 했죠. 그 스킴에 맞는 친구를 쓰거나 읽거나 CRUD를 담당한 친구로서 매니저라는 친구를 만들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뷰 작업하다 끝났어요. 뷰에는 그걸 이제 노트를 만들기 위한 텍스트 필드와 본문 필드, 컨텐트 텍스트와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서는 요 뷰 작업을 하다가 끝났었고요. 자, 이거 여기서 보면 안 돼. 여기서 봐야겠네요. 이렇게 됐었고 이 친구를 실행하면 이렇게 떠서 노트 추가를 눌렀을 때 요 화면이 뜬다. 그래서 세이브 버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 화면 요 구성 요거는 텍스트 필드였죠. 텍스트 필드, 텍스트 뷰. 그리고 요거는 텍스트 필드. 요 텍스트 뷰는 긴 문장 쓰는 텍스트 필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텍스트 뷰도 뭐 직접 쓰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 라이브러리들을 좀 많이 써요. 리치 텍스트는 딴 데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생각보다 그 문서 양식을 안드로이드에도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폰에도 있기는 한데 리치 텍스트를 만드는 그런 기표준이 있기는 한데 걔가 웹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서 실무에서는 잘 안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간혹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문의하기나 이런 데는 뭐 별로 이렇게 양식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시판 글 쓸 때는 이렇게 텍스트 뷰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예쁘게 가꾸는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그 문 양식 변경이랑 이런 뭐 글씨 색깔이나 이런 거 꾸미기 같은 버튼이 있는 그런 리치 텍스트를 넣는 경우들이 있다. 그거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요거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오늘 설명한 요 자리까지 아, 푸시해 놓을 테니까 받아서 준비하셔도 되고 직접 요거를 하시고 다 준비되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다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9월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달인 것 같아요. 날씨야 뭐 요즘 계속 이상하고요. 이제 이게 새로운 날씨라고 생각하고 한 1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새로운 뉴 노말. 지구가 아프죠. 저 때문일 건 저 때문일 겁니다. 에어컨 맨날 틀어서. 참 그게 지구 아픈 걸 알면서도 근데 나도 아파요. 더우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결국 어 인류는 파멸의 길로.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기상 지금 이런 온난화가 물론 사람 때문이 분명히 작용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 말고 뭐 태양의 흑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변화로 인해서 기온 변화가 큰 폭의 변화는 그런 이유로 변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어, 네. 정치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큰 나라에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너무 신기해요. 뭐 아무튼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미국 보면 미국 사람들 인터뷰한 영상들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도 많고 교육이 아예 거긴 공교육이 무너져서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주고 되게 좋은 교육 받고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보편 교육 시장은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또 그 교육 수준이 내려가는 만큼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사람 입장도 일견 이해가 되는 게 봐봐라 이렇게 다 만족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만큼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너무 알면 좀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네. 하지 말아야지. 요즘 제가 원래 슈카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 뭘 해도 까이더라고요. 좀 딱하던데. 좀 비겁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이미지 메이킹이 비겁하다는 느낌을 탁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뭘 해도 비겁해 보이고 좀 전체적으로 좀 욕먹고 그러는 게 이번 빵 주말에 빵 얘기로 또 시끄럽더라고요. 걔가 빵 판다고 무슨 말 잘못했는지 이렇게 빵집 사장님들이 열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정답은 없는. 이게 항상 슈카를 보면서 야 진짜 처세 되게 잘한다. 아, 저렇게 해야 살아남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뭐 진짜 막 외통수에 빠져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지속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자체를 싫어해서 그냥 무슨 말만 해도 다 싫어서 지금 약간 비난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던데 난 힘들 것 같아. 참 어려워요. 대중 앞에 선다는 게 참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연예인도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걸 보면서 합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직업이 성우예요. 성우.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을 모른다는 거에 메리트가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알기 시작하면 그게 은근 그 정신병 오는 것 같아요. 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은 확실히 많이 알려진 만큼 많이 돈은 많이 버는 건데 약간 그거를 저는 영혼이 파는 일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저도 그래서 SNS를 잘 안 해요. 그런 게 좀 무서워요. 뭐 유명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스쳐가듯,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이미지만으로 뭐라 하는 거에 약간 긁히기 시작하면 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긁히는 스타일이라 그런 게 좀 무서워서 SNS 같은데 글을 잘 안 쓰는데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는 요즘 계속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아, 좀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그런 거에 좀 유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지? AI인가? 우리 튜나 쌤은 수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채팅 보고 하시는 거예요. 6분이면 이게 이제 수치를 좀 낮춰야 되나? 6분이 하셨네요. 체크를 넘어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7분이 되었네요. 아직 안 됐는데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다 되셨으면 하는 거지. 네, 안 되셨으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아니요, 색출까지 해요. 그건 괜찮습니다. 안 누를 수도 있죠. 아직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골라내기 시작하면 이제 더 힘들죠.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막 일일이 하시는 분 막 골라내고 안 하시는 분 막 찾아내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강의는 그게 되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하면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다가 이렇게 컴퓨터 수업은 쓱 뒤로 가면 이렇게 실습 같은 거 딱 해놓고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 딴짓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꼭 한 사람을 찍어서 뭐 이렇게 실습을 시킨다기보다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다들 이렇게 뒤는 잘 안 보이니까 뭐 인터넷 서핑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실습하는 척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하죠.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은 그게 안 되니까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찝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안 한 사람 그 오프라인 수업 때도 안 한 사람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헤매면 도와줄 수 있죠. 헤매는 걸 지금 내가 보고 그러면 뭐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냐 모니터 열어놓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 부분을 좀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수업에서 이어폰을 뺀 거야. 이어폰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도 이해해야 되는 컨텍스트를 이해해야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막 이걸 듣는데도 안 누르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사이코패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누르는 건 사이코패스고 그냥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거를 너무 예. 어 제가 더 잘해야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들을 만하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래서 표정을 살피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어 이번 주에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죠. UI킷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미리 경고하는데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셔야 다음으로 쭉쭉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도 날 거고 지금 이번 주 요 월화까지는 최대한 천천히 이해할 수 있게끔 초보자의 시선에서 수업을 좀 진행했다면 UI킷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살짝 레벨을 올릴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저 세상으로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 속도가 조금 더 붙을 거라서 수업이 붙일 거예요, 제가 속도를.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기대하실 분들도 계시고 긴장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할 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노트 뷰를 만들어 냈으니 이 뷰가 이제 구성되고 여기서 캔슬 버튼과 세이브 버튼 여기 세이브를 함수로 호출하거나 캔슬은 액션으로 정의해서도 넣을 수 있다. 그때 말씀드렸죠. 요 액션이라고 하는 UI 액션은 원래는 메뉴의 구성 요소였는데 이게 클로저 문법으로 함수 호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셀렉터는 요 버튼 셀렉터는 이게 구현체가 오브젝티브 C 시절부터 만들어져 있던 이벤트라서 이거를 하위 호환 문제도 있었겠죠. 애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위 호환 문제도 있고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고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뜯어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는 문제가 세이브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 반드시 함수 시그니처 이거는 시그니처가 다르다고 했어요. 펑션 함수 정의부가 클로즈 문법이 만들어지면서 애플이 다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레벨 말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레벨 말고 컴파일러와 언어를 만드는 입장에서 좀 바꿨대요. 그 내부적인 로직을 바꿨기 때문에 다른데 이 셀렉터라고 하는 구조는 원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받아내는 함수 시그니처가 오브젝티브 C 타입이어야 하고 그래서 요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액션을 즐겨 써보려고 했으나 얘는 좀 이렇게 좀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사족이 붙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함수만 구동되면 좋은데 액션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객체의 타이틀과 뭐 이미지 같은 케이스가 생겨나기도 해서 요거 빼도 되나? 빼도 원래는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거를 지우는 게 항상 예. 이게 요 자리에는 또 이렇게 못 써요. 안 들어가요. 그죠? 얘가 이렇게 됐었나?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사실 이 액션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고 액션 객체 안에 코드 블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객체의 코드 블럭만 활용해서 바 버튼이 클릭될 때 이벤트를 호출하는 구조인데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조금 더 직관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원래 제가 지난 수업까지는 액션 많이 쓰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이게 새로운 함수 시그니처를 쓰니까 최신 코드 같아 보여서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액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조금 불필요한 사족이 붙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이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셀렉터를 이용한 방법
UI 액션을 이용한 방법으로 버튼 클릭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세이브 버튼을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 여기 컨텍스트를 가지고 세이브를 노트 매니저에 크리에이트 노트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미스가 보시면 컴플리션 코드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요 컴플리션이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컴플리션 코드 블럭이 올 수 있고 이 컴플리션 블럭을 통해서 상위 뷰를 근데 여기서 부르면 안 되죠. 안 되긴 하는데 결국 노트 매니저라고 하는 아니야. 이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메인 뷰가 변경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컴플리션도 있어요. 여기 컴플리션. 근데 요 프레젠트 컴플리션은 닫힘이 아니죠? 열림 컴플리션이죠? 맞나? 한번 찍어보자. 언제 찍지? 그러니까 우리 프로퍼티 전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언제 찍힌지 봅시다. 끝나네. 2분이나 지났네. 그러니까 잡담을 하냐고. 자, 요거 10분 쉬었다가 요 부분은 이제 10시부터 6